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박성지입니다. 저는 신부전학회의 교육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제 전문 분야는 판막질환, 그리고 신부전, 그리고 심장 초음파에 관련된 영상 이상과 그리고 여성 심장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들어서 이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아마 개원과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박출률 보존 신부전의 정의와 빈도, 그리고 임상 직내, 진단 알고리즘, 치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신부전학회의 만성신부전 진료지침, 진료지침이 이전에 나왔고 2018년도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아래 사이트에서 전문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박출률에 따른 신부전의 분류는 여기서 보시면 박출률 감소 신부전, 경계형 박출률 신부전, 그리고 박출률 보존 신부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레프트 벤트리클의 이젝션 프랙션인 좌심실 박출률이 40% 미만, 40에서 49%, 그리고 50% 이상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40%보다 떨어져 있거나 50%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있어서 신부전이기 때문에 증상과 징후는 모두 다 존재해야 되고, 경계형 박출률 신부전과 박출률 보존 신부전에는 이와 같은 3번의 조건들이 해당이 됩니다. BMP나 NT-proBNP가 상승해야 되고, 그리고 아래와 같은 한 가지 이상의 추가 소견이 있어야 되는데 좌심실이 비대하거나 좌심방이 확대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완기 장애가 심장 초음파 검사상에서 발견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박출률 보존 신부전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런 박출률 보존 신부전에 있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전의 증상과 징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좌심실 박출률, 레프트 벤트리클의 이젝션 프랙션은 50% 이상이어야 되며 좌심실의 이완 기능 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정상, 왼쪽은 정상이고요. 오른쪽은 좌심실 이완 기능 장애가 있는 건데, 정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른쪽에 있는 좌심실 이완 기능 장애에서는 뭔가가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좀 끙끙대면서 힘을 레프트 벤트리클로 잘 보내주고 있지 못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박출률 보존 신부전인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이 얼마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헤테로제니시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빨간 색깔에 관계되는 것들은 주로가 심장이나 이런 것 쪽에 관계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다른 이유들이죠. 먼저 다른 이유들을 보면 렁 디지즈, COPD, IDA, 레날 디스펑션, 에이징, 오베시티, 모든 것들이 다 이 병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 벤트리큘라 디스펑션, 아트리얼 디스펑션, 오토노믹 디스펑션, 베스큘라 디스펑션, 그리고 BP 엘리베이션, 밸브 디지즈,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이 얼마나 흔한 것인가, 먼저 우리 근처에 있는 일본의 데이터를 보면은 일본에서 차트2 스터디라는 이 연구 결과에서는요, 하트 페일리어 이젝션 프랙션을 프리저브드를 50% 그리고 리듀스드를 50% 미만으로 나눠서 조금 기준이 지금 현재는 40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나누었을 때도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이 67%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 것인가? 이 데이터는
코리안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레지스트리라는 COHF 스터디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왼쪽에서 COHF 레지스트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준인 이젝션 프랙션 40% 미만, 40에서 49%, 50% 이상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은 59% 정도, 미드레인지는 15.8%, 그리고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은 25% 정도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 그리고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에서 에티올로지인데요. 빨간색 박스로 칠한 것이 차이가 나는 건데 보시면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에서 밸브 디지즈가 더 많고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가 더 많고 그리고 하이퍼텐전이 더 많고 인필트러티브 디지즈 그리고 타키카르디아 릴레이티드가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나 카디오마이오패시는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에서 훨씬 많습니다. 다음은 예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이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보다도 예후가 더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COHF 데이터에 따르면은 토탈 모탈리티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거가 여기가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이기 때문에 이 COHF 데이터에 따르면은 리듀스 이젝션 프랙션은 토탈 모탈리티가 7.1%, 프리저브드는 한 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모탈리티는 여기서 보시면은 5.1%와 3% 정도.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도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를 생존율 곡선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쪽에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차지 이후에 팔로우를 하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급성 심부전으로 입원한 경우에 있어서 하트 페일리어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 환자군이 입원 기간 동안의 모탈리티가 굉장히 높았지만 퇴원을 하고서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쭉 해보니까 이 세 공간에서 별로 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보다 모탈리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외래에서나 응급실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 환자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여자분이 호흡곤란이 10일 전부터 생겨서 내원했습니다. 숨이 차서 가슴 사진을 찍었더니 하트는 약간 커져 있는데 CPA 블런팅 없었고 컨제스션은 없었습니다. EKG상에서는 LVH 소견이 보였고 숨차니까 NT-proBNP 검사를 했습니다. 1800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고 심장 초음파 검사상에서 이젝션 프랙션은 59.5%로 정상, 심실 중격 두께가 증가되어 있었고 자신방 크기가 증가되어 있었으며 이어브 E'이 19.2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진단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맞춰보면 호흡곤란, 심부전의 의심 증상이 있고 하지부종, 심부전 의심 징후가 있고 NT-proBNP는 125보다도 증가되어 있었고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 LVH와 그리고 카디오메갈리가 있었고 심초음파상에서 좌심실 박출률은 정상이고 이완기능 장애와 폐고혈압이 있어서 박출률 보존 심부전인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을 정확하게 진단을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H2FPEF라고 해서요. H2는 헤비의 H, 하이퍼텐전의 H입니다. 그래서 뚱뚱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죠. 그리고 F는 atrial fibrillation, P는 pulmonary hypertension, E는 엘더, 나이가 60세보다 많은 경우, 그리고 F는 필링 프레셔가 증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각각의 기준은 BMI 30, 고혈압 약제 2가지 이상의 약제,
AFib은 파록시즈말이나 퍼시스턴트, 그리고 풀모너리 하이퍼텐전은 에코에서 풀모너리 아트리 시스톨릭 프레셔가 35보다 큰 경우, 엘더는 60세, 이어브 E'이 9보다 큰 경우는 필링 프레셔가 높아져 있다라고 해서 각각을 점수를 헤비는 2점, 하이퍼텐전은 1점, AFib은 3점, 그리고 풀모너리 하이퍼텐전 1점, 엘더 1점, 필링 프레셔 1점으로 해서 총 9점입니다. 그래서 6점에서 9점까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2점에서 5점까지는 약간 중간 정도이다. 0에서 1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해서 이 표를 가지고서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룹도 있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을 이 메이저 크라이테리아와 마이너 크라이테리아로 나누어서 펑셔널, 몰폴러지컬, 바이오마커, 사이너스 리듬일 때, 그리고 AFib일 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크라이테리아는 2포인트, 각각 2점이고요. 그래서 5점 이상이면은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마이너 크라이테리아는 1점씩으로 해서 2에서 4점일 때는 더 다른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메이저 크라이테리아를 보시면 펑셔널이 septal E'이 7보다 작다, 라테랄 E'이 10보다 작다, 에버리지 이어브 E'이 15, TR 벨로시티가 2.8입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septal E'이랑 에버리지, 그리고 TR에서 에스티메이션한 풀모너리 아트리 시스톨릭 프레셔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에코에서 다이솔리틱 펑션을 볼 때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몰폴로지컬 크라이테리아는 LA 볼륨 인덱스가 34, LV 매스 인덱스가 여자는 122, 남자는 1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마커는 사이너스 리듬일 때는 NT-프로BNP는 220, BNP는 80, AFib일 때는 NT-프로BNP가 660, BNP가 2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건 마이너 크라이테리아고, 한 가지는 마이너 크라이테리아에 글로벌 롱지투디널 스트레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각각 점수를 매겨가지고 5점 이상이면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플로우 차트들을 보시면은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의 프로버빌리티는 이 가능성이 높다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H2FPEF 스코어는 6에서 9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펑셔널 모폴로직 바이오마커 스코어는 5에서 6점이면은 진단할 수 있고, 인디터미네이트, 잘 모르겠다가 되면 운동부하 심장 초음파나 좌우 심도자수를 통해서 여기서 이상한 결과가 나와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거는 이 H2PEF 스코어가 0에서 1점이거나 펑셔널 몰폴로직 바이오마커가 0에서 1점일 때는 다른 원인을 감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를 보시고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을 진단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한 치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트 페일리어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드럭들이 나와 있고, 이런 드럭들이 생존율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스터디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안이나 SGLT 이니비터나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이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에서도 이 약제들을 사용한 스터디, 트라이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어져 있지는 않고 서바이벌을 개선시킨 약제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약제가 하이퍼텐시브 하트 페일리어를 개선시켰다라고는 보고는 되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약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는 하트 페일리어에 있어서 제일 주된 사망 원인입니다. 근데 이런 카디오바스큘라 데스가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은 30에서 40%, 하트 페일리어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에서는 15에서 20%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에 대해서 굉장히 치료를 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커런트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양한 언더라인 디지즈 자체를 치료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 치료를 잘하고, 밸브 디지즈가 있으면 밸브 디지즈를 잘해야 되고, 인필터티브 디지즈가 있으면 그 디지즈 치료를 잘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환자들이 컨제션이 동반된 환자들이 있다면 다이유레틱스가 이런 하트 페일리어의 심통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대한신부전학회의 홈페이지를 캡처한 건데요. 대한신부전학회 홈페이지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